깊은 밤, YL그룹 본사 건물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목숨을 걸고 여동생 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도희야, 오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도윤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시간 전 강재인과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 6시 도윤은 조용한 카페에서 재인을 만났습니다. 재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재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황기찬이 발각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윤은 재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인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황기찬의 개인 금고에 도희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만약은 없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도희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교통사고로 덮어둘 수는 없어요. 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의 절절한 마음이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황기찬을 외부 미팅으로 유인할게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은 YL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의 교대 시간은 밤 1일시였고 회장실 쪽 복도에는 CCTV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에게 급한 투자 상담이 있다며 늦은 시간 외부 미팅을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도윤은 YL그룹 건물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직원용 카드키는 이미 며칠 전에 몰래 복사해둔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적막에 쌓여 있었고 오직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도윤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희야, 오빠가 꼭 해내겠다. 카드키를 대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리 준비한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넓은 회장실을 비췄습니다. 거대한 책상, 값비싼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황기찬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류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고는 어디에 있을까? 도윤은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책장 뒤편에 뭔가 이상한 틈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책장을 살짝 밀어보자 책장이 옆으로 움직이며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고의 비밀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습니다. 황기찬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회사 설립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은호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황기찬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비,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깜깜한 색의 휴대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설마? 전원을 켜보니 화면에 김도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동생 도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사라졌다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도희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보니 녹음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렸습니다. 곧이어 도희의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 누군가 나를. 도희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황기찬이 날. 목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증거를 숨겨야. 그가 시켰어. 도희는 숨이 차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미안해. 진실을 꼭. 그리고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희야, 우리 도희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도희는 분명히 황기찬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금고에서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개인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겨보니 사고 당일 날짜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희 문제 해결 완료. 더 이상 걱정 없음. 도윤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황기찬. 도윤은 휴대폰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닫고 책장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서야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회장실을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황기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황기찬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도윤은 책상 아래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황기찬이 중얼거리며 천천히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식은땀이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황기찬이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도윤은 황기찬의 구두가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거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누가 들어왔다 간 건가? 황기찬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회장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황기찬이 소파 쪽으로 가서 쿠션을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기분 탓인가? 황기찬이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도윤이 숨어있는 책상 의자였습니다. 도윤은 거의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황기찬이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황기찬입니다. 미팅이요. 제가 미팅 약속을 잡은 적이 없는데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제인이 약속을 잡았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제 이름을 사칭한 게 아닌가요? 황기찬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황기찬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수상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시끄러운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퍼졌습니다. 뭐야?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찬은 급하게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책상 아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가.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제인이 비상계획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화재 경보를 작동시켜 황기찬을 대피시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회장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제인이 달려와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늦어서 걱정했어요.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찾았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도희의 휴대폰과 황기찬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이게 정말 증거인가요? 네, 확실한 증거예요. 도희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증언이 있어요. 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네요. 도윤은 제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황기찬을 끝장낼 수 있어요. 도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증거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함께 들어보니 도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첩의 메모 역시 황기찬이 도희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제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황기찬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도윤은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황기찬을 만나볼게요. 그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황기찬이 뭘 할지 모르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은 YL그룹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황기찬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도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본부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지만 도윤은 황기찬의 눈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니고요. 새로운 투자건에 대해 상의하러 왔습니다. 도윤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어젯밤에 회사에 늦게까지 계셨다면서요? 황기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아, 경비원이 그러더라고요. 화재 경보가 울려서 놀랐다면서요. 도윤은 황기찬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황기찬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김 본부장님이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도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뭘 알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황기찬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황기찬은 도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급하게 금고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들어온 건 아니겠지? 황기찬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도윤과 제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고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도희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거짓과 악행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